사실 페인의 경우 나뭇잎 마을 사람 1A의 입장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갑자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핵 한 방이 떨어졌고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거든요. 물론 나뭇잎 마을이 그간의 업보를 돌려받은 거다라는 평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조금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고통을 통한 이해라는 이 주장은 꽤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특히 사법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적 제재를 통한 시원한 복수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법부 판결이 시원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법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니까 사적 제재로라도 응징해서 그들이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해주겠다 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고통을 통한 이해는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식이어도 똑같을 거냐? 이거요. 최근에 한 참고인 진술 영상을 봤어요. 일명 돌려차기남이라는 키워드로 되게 유명해진 사건인데 피해자분이 참고인으로 직접 나오셔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유명하신 법조계 인사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허허 하시면서 몇 번 웃으세요. 이 태도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태도 자체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페인이 생각났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서요. 사실 페인이 고통을 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대국, 권력자들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나면 누가 피해보죠? 권력자들? 아니요. 일반 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피해보죠? 권력자들? 아니요. 일반 시민들만 고통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하층민들의 고통을 권력자들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낄 리가 없거든요. 애초에 사는 환경이 달라서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고통을 아는 한 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따님은 과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 또래의 한 여자아이가 피해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고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비교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초범도 아니에요.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하실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판사님께서는 가해자의 반성문을 읽어보시고 가해자의 입장에 공감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더 큰 형량으로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왜? 고통을 아니까. 판사이기 이전에 자신의 딸이 누군가에게 인생이 짓밟히는 그 고통을 경험해봤으니까 이런 점에서 피해자에게 깊게 이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두가 피해자가 되자라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기준이 되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모두에게 고통을 주어 그 고통의 무게를 알게 하겠다라는 페인의 해결책은 참 과격하고 극단적이지만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은 나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 내 행동으로 인해 저 사람은 어떤 상처를 입을까? 사람마다 누구나 정말 참기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이 아프듯이 저 사람도 아플 테니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말자라고요. 아무튼 다시 만화로 돌아와서 앞서 언급한 페인이라는 빌런처럼 사실 이 만화는 닌자 세계에 만연한 이 증오를 막을 방법론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찰에서 끝나진 않죠. 작가는 이 증오의 연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작품 내 몇 가지의 연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루토라는 만화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마다라는 죽기 전 하시라마에게 말합니다. 하시라마か。お前も俺も望んでも届かないものだな。そう簡単にいくか。俺の夢はついえた。だがお前の夢はまだつながっている。 마다라가 하시라마에게 말한 너의 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시라마와 마다라는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투입되어 의미 없는 사륙을 지켜보던 이 두 명의 천재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사륙을 멈추기로 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의 마을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족의 대립이 극심해져 갔고 마다라는 하시라마의 꿈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정의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된다라는 이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長く生ければ生きるほど現実は苦しみと痛みと虚しさだけが漂っていることに気づく。いいか、この世のすべてにおいて光が当たるところには必ず影がある。これらは因果関係にあり切り離すことができん。勝者だけの世界、平和だけの世界、
愛だけの世界、それらだけの世界を作る。 물론 이 같은 해결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걸 자각하지 않는 이상 모두가 기쁜 현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에는 마다라가 없습니다. 달에는 계획으로 모두를 이상적인 꿈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대단한 닌자도 능력도 없어요. 말 그대로 만화라 가능한 설정입니다. 하지만 하시라마의 꿈은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해주고 나쁜 길로 빠질 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다면 그 사랑은 이어진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랑의 연쇄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는 미약하게나마 계속 이어져 왔고 결국 나루토 세대에 이르러 그 증오의 연쇄를 비로소 사랑의 연쇄로 덮어버립니다. 나루토를 이루카가 사랑해줬고 지라이아가 사랑해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줬죠.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랑을 자신의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그와 싸우던 적에게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오랜 시간 닌자 세계를 괴롭혀오던 증오의 연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바로 사스케라는 자신의 친구였죠. 사스케의 인생은 복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일족을 죽인 이타치를 향한 분노, 이타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나뭇잎 마을에 대한 분노, 모든 일의 동기가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오를 자신의 가슴에 묻은 채 스스로 호카게가 되어 이 증오를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이를 너가 잘못됐어 하며 반박하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오히려 사스케를 품어요. 증오로 얼룩진 그의 인생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말합니다. 俺は闇に入り全てを切るための力を得た。どんな奴でも当然そんな俺とのつながりを一度は皆切ろうとした。だがお前は俺を決して切ろうとはしなかった。お前の憎しみを受けてやれんのは俺しかいねえ。なぜそこまでして俺に関わろうとする。友達だからだ。 사실 나루토는 어린 시절 충분히 흑화할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경멸했고 그런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줄 부모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루토는 이렇게나 멋지게 성장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루토가 주인공이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작가가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그저 뭐 이런 주제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루토의 이 대사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忍び耐える者忍者なんだろ俺たちは。忘れさせてなんてくれねえよ。夢の中で自分が傷つかねえように作った仲間なんて本物じゃねえ。それって本物の仲間を消すってことだ。呪いだろうがなんだろうが俺は本当のネジをここに置いておきて。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행복만 할 미래를 위해서 나와 맞는 사람만을 걸러나가는 거? 아니요. 작가는 그런 편협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상처 입기 싫어서 그래서 내 상상 속 만들어낸 누군가를 그저 열심히 찾아 나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그건 더더욱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상처도 저주도 아픔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짊어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루토의 증오를 이루카가, 지라이아가 그들의 동료들이 같이 짊어져주지 않았다면 나루토는 이렇게나 멋지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하지 않은 점을 모두가 지적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각박하지 않나요?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지적만 하는 사회, 그래서 엄청 눈치 보게 되는 사회. 하지만 나루토에서 그리는 세상은 그런 각박한 세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도 이해해주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사회를 지향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디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둘까요? 아니요. 이어갑니다. 자식에게, 동료에게,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시라마가 꾸었던 꿈처럼 증오라는 사슬을 풀고 사랑이라는 사슬을 더 씌워 이 사랑의 연쇄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대에 더 나은 세계를, 더 아름다운 세계를 물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루토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 짧은 영상에 나루토라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부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인 사랑의 연쇄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눈깔 만화라고 하기에는 작품 자체가 가진 완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누구 눈깔이 더 세냐? 라는 문장은 이 만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외에도 나루토는 정말 명작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아낌이 없는 작품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감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